6단원 자료의 정리 스텝 1, 1번입니다. 수다리의 친구들이 좋아하는 색깔을 조사하여 나타낸 그림 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1번 그림 그래프를 보고 표와 그림 그래프를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문제가. 지금 조건으로 그림 그래프도 표도 두 가지가 다 나와 있는데 둘 다 완전히 채워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1번 문제가 바로 그림 그래프와 표를 모두 맞게 그림으로 채우고 수로 채우라는 문제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림 그래프를 먼저 해석해야 되는데 그림 그래프를 해석하려면 그림의 종류별로 어떤 수량을 나타내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림 종류 두 가지가 있는데 큰 그림이 몇 명을 나타내는지가 나와 있지 않죠. 작은 그림은 한 명을 나타낸다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할 일은 이 큰 그림이 나타내는 명수를 알아내야 돼요. 자, 큰 그림이 나타내는 명수를 알기 위해서는 그림 그래프와 표에 둘 다 나와 있는 항목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빨간색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그림 그래프에도 나와 있고 표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빨간색을 기준으로 해서 큰 그림이 나타내는 명수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빨간색이 그림 그래프에서는 큰 그림 하나, 그리고 작은 그림 하나로 나타내져 있고 표에는 그 값이 11명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작은 그림이 나타내는 바가 1명이에요. 그렇다면 큰 그림이 나타내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큰 그림은 11명에서 작은 그림이 나타내는 1명을 뺀 10명을 나타냄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낸 거 먼저 큰 그림이 10명을 나타냅니다. 적어놓고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림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죠. 그림 그래프의 빨강 11명, 그리고 파란색은 작은 그림만 5이니까 5명, 그리고 분홍색은 큰 그림이 2이니까 20명 이렇게 알 수 있죠.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알아낸 걸 표에도 정리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파랑이 5, 분홍이 20. 자, 그러면 이제 또 알 수 있는 게 전체 합계를 알 수 있겠죠. 자, 합계는 표에 나와 있는 수들을 쭉 더해주면 되죠. 11 더하기 14 더하기 5 더하기 20. 그럼 몇 명이 되나요? 50명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합계 전체 학생 수가 50명. 자, 그렇게 놓고 나서 이제 그림 그래프에 비어있는 칸을 채우면 돼요. 비어있는 칸이 노란색이죠. 자, 노란색은 지금 14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10명, 큰 그림이 10명이니까 최대 큰 그림 1개, 그리고 4명으로 쪼갤 수 있죠. 그러면 큰 그림 하나, 그리고 작은 그림 4개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간단하게 표시해보면 큰 그림 하나, 그리고 작은 그림은 4개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 그래프와 표를 같이 보면서 빈칸을 채우거나 그림 그래프를 해석할 때 먼저 알아야 되는 건 그림 종류별 나타내는 수량,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표에 있는 건 그림 그래프로, 그림 그래프에 있는 건 표로 이동해서 수량을 바꿔서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1번 문제 답은 지금 화면에 있는 표와 그림 그래프처럼 채우시면 됩니다. 6단원 자료의 정리 스텝 1 2번입니다. 가장 많은 학생이 좋아하는 색깔과 두 번째로 많은 학생이 좋아하는 색깔의 학생 수의 차는 몇 명인지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이 문제는 1번과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1번에서 우리가 채웠던 표를 기준으로 문제 풀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1번에서 풀이한 표, 그래서 우리가 구한 답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지금 위에 있는 표를 보시면 어렵지 않죠? 자, 원하는 게 가장 많은 학생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학생. 그러면 그 항목을 표에서 찾아볼 수 있겠죠? 지금 가장 많은 학생, 분홍일 거고요. 두 번째로 많은 학생이 좋아하는 색이 노랑이겠죠. 그래서 분홍색의 학생 수에서 노란색의 학생 수를 빼면 될 거예요. 그러면 20명에서
14명을 빼니까 그 차이가 6명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 답은 6명입니다. 6단원 자료의 정리 스텝 1 3번입니다. 다음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과목을 조사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어린이는 사회를 좋아하는 어린이보다 2명이 많습니다. 사회와 음악을 좋아하는 어린이는 각각 몇 명인지 구하시오. 자, 밑에 표가 하나 나와 있고요. 5과목으로 나눠져 있고 각각의 과목을 좋아하는 학생 수를 쓴 거예요. 조사에서. 그리고 전체 학생 수 합계가 30명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사회와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은 몇 명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표를 가지고 사회를 좋아하는 학생이 몇 명이고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이 몇 명인지 각각은 알 수 없지만 사회와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을 합한 수는 알 수 있죠. 전체가 30명이라고 주어졌으니까 국어를 좋아하는 10명, 수학을 좋아하는 8명, 그리고 사회를 좋아하는 학생, 과학 좋아하는 4명, 그리고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 합하면 30명이다. 이렇게 표를 식으로 바꿔낼 수 있어요. 자, 그럼 수끼리 10 더하기 8 더하기 4 계산하면 22명이겠죠. 거기에 사회를 좋아하는 학생과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을 합하면 30명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사회와 음악이 각각 몇 명인지 모르지만 사회와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을 합한 수는 8명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정리를 좀 해놓을게요. 사회와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은 8명이에요. 두 번째 조건이 또 나와 있죠. 사회와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 사이에 사회를 좋아하는 어린이보다 2명이 더 많대요. 뭐가? 음악을 좋아하는 어린이가. 자, 얘도 식으로 한번 바꿔보면 음악을 좋아하는 어린이랑 사회를 좋아하는 어린이의 2명을 더 더한 값이 같다 이런 뜻이겠죠. 그쵸? 자, 그럼 누가 더 많은 거예요?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이 많은 거예요? 사회를 좋아하는 학생이 많은 거예요? 그쵸?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이 사회를 좋아하는 학생보다 더 많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둘을 합했을 땐 8명인 거고요. 자, 그럼 정리해 놓은 이 세 가지 식을 보고 우리가 그림으로 얘를 좀 나타내 볼 건데, 자, 막대 그림으로 뭐 수직선이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나타내 보면 지금 얘는 8명을 나타내고 있어요. 음악과 사회를 좋아하는 학생을 합해 놓은 거예요. 몇 명인지는 각각 모르니까 대략 잡을 건데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이 더 많다 그랬으니까 이만큼을 음악, 이만큼을 사회라고 할게요. 아이고, 지워져 버렸네요. 자, 여기 좋아하는 학생을 사회에 더 적으니까 그 다음에 더 많은 학생을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으로 놓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은 사회를 좋아하는 학생보다 2명이 더 많아요. 그러면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을 2개로 쪼개죠. 이만큼 사회를 좋아하는 학생, 여기 길이 같게, 그 다음에 나머지가 2명,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얘는 사회를 좋아하는 학생과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림을 보면 전체 8명은 사회를 좋아하는 학생을 2번 더하고 거기에 2명을 더하면 8명이 된다라고 그림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식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사회를 좋아하는 학생 수를 2번 더하고 거기에 2명을 더 더하면 8명이 돼 라고 정리할 수 있고, 그럼 사회를 좋아하는 학생을 2번 더한 값이 6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럼 여기서 바로 사회를 좋아하는 학생이 3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자연스럽게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 수도 나오겠죠. 사회를 좋아하는 3명보다 2명이 더 많다 그랬으니까 5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림을 이용하면 모르는 2가지 값을 조금 쉽게,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에서 사회와 음악을 좋아하는 어린이는 각각 몇 명인지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답을 맞춰서 써주시면 돼요. 사회를 좋아하는 학생 3명, 그리고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
5명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단원 자료의 정리 스텝 1 4번입니다. 마을별 소나무 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그림 그래프입니다. 가와 다 마을의 소나무 수와 나, 라, 마 마을의 소나무 수는 같습니다. 라 마을의 소나무 수를 구하시오. 자, 그림 그래프가 나와 있죠. 그리고 항목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큰 나무 그림은 100그루, 작은 나무 그림은 10그루라고 나와 있죠. 그럼 지금 그림 그래프를 수로 한번 바꿔볼게요. 먼저 가 마을은 큰 그림 하나, 그러면 100, 작은 그림 4개, 그러면 40, 그래서 140그루를 나타내고요. 나 마을은 큰 그림 3개니까 300, 작은 그림 3개니까 30, 그래서 330그루. 다 마을은 큰 그림 4개니까 400, 작은 그림 2개, 20. 그래서 420그루라는 아직 나와 있지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마 마을은 작은 그림만 8, 80그루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수로 바꿔 놓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조건을 한번 식으로 정리해 볼게요. 가와 다 마을을 합한 소나무랑 나라 마 마을의 소나무 수가 같대요. 그러면 가와 다 마을을 합한 것과 나, 라, 마 마을을 합한 소나무 수가 같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각각을 수로 바꿔볼까요? 가 대신에 140, 다 대신에 420, 그리고 나는 330, 라는 뭐를 구해야지? 마가 80. 계산할 수 있는 걸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왼쪽에 140 더하기 420은 560이 될 거고요. 오른쪽에 330과 80 더하면 410에 라를 합하면 양쪽이 같아지겠죠. 그럼 라 마을의 소나무 수를 구할 수 있겠죠. 560에서 410을 빼니까 150그루가 되겠네요. 4번 문제 답은 150그루입니다. 6단원 자료의 정리 스텝 1 5번입니다. 다음은 각 마을별 소의 수를 조사하여 그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전체 소는 135마리이고 나 마을의 소는 다 마을의 소보다 5마리가 더 많습니다. 나 마을의 소는 몇 마리인지 구하시오. 지금 내 마을의 소 마리수를 그림 그래프로 나타냈어요. 그러면 수로 정리를 좀 해볼게요. 먼저 가는 큰 그림 100마리, 작은 그림 큰 그림 10마리, 작은 그림 1마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는 큰 그림 2, 그럼 20, 작은 그림 3, 3. 그래서 가 마을에는 23마리. 나 안 나와 있고 다 안 나와 있고 라 볼까요? 라는 큰 그림 3이니까 30. 작은 그림이 5이니까 5. 그래서 35마리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가, 나, 다, 라. 네 마을을 다 합하면 135마리라고 했고 가 대신에 23, 라 대신에 35를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나와 다를 합한 값은 135에서 23과 35를 빼면 되겠죠. 그러면 나 더하기 다가 몇 마리가 되는 거예요? 77마리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나와 있죠. 나 마을의 소는 다 마을의 소보다 5마리가 더 많다. 식으로 바꿔보면 나 마을의 소는 다 마을의 5마리를 합한 것과 같다. 그쵸? 그럼 이거는 나 마을이 다 마을보다 소가 더 많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나와 다를 합한 게 77마리, 나는 다보다 5마리 많고 따라서 나가 다보다 더 소가 많다. 이 세 가지 식을 그림으로 나타내 볼게요. 자, 얘가 77마리예요. 나와 다를 합한. 그래서 나와 다를 합할 건데 나가 더 많으니까 나를 더 길게 잡을게요. 자, 여기가 나 마을의 소, 여기가 다 마을의 소, 마리수. 그런데 나 마을은 다 마을만큼 하고 거기에 5마리를 더 더해야 된대요. 이해되죠? 그러면 그림에서
다 마을에 소 2번 더하고 거기에 5마리를 더하면 77마리라고 식으로 바꿔낼 수 있죠. 다 마을에 소 수를, 마리수를 2번 더하고 거기에 5마리를 더 더하면 77마리가 된다. 자, 그러면 다 마을에 소 마리수를 2번 더하면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72마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 마을은 72를 둘로 나눈 36마리가 될 거고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나 마을은 다 마을보다 몇 마리 더 많아요? 5마리 더 많다. 그랬으니까 41마리가 되겠네요. 5번 문제 답은 41마리입니다. 6단원 자료의 정리 스텝 1, 6번입니다. 다음은 마을별 가구 수를 조사하여 그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다 마을의 가구 수가 가 마을의 가구 수의 4배이고 전체 가구 수가 134 가구일 때 물음에 답하시오. 6번은 가 마을과 다 마을의 가구 수를 각각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림 그래프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고 먼저 수로 좀 바꿔볼게요. 그림의 종류가 3가지가 있죠. 가장 큰 그림은 10가구, 두 번째 큰 그림은 5가구, 가장 작은 그림이 1가구를 나타낸대요. 그러면 나 마을은 큰 그림 3이니까 30,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그림이 하나, 그러니까 5, 35가구, 그 다음에 라 마을은 가장 큰 그림 하나니까 10,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그림이 하나니까 5, 가장 작은 그림이 4이니까 4, 19가구가 되겠네요. 그럼 전체를 더해보면 나, 다, 라를 다 합했을 때 134가구입니다 했으니까 나 대신에 35, 라 대신에 19를 넣어서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모르는 값인 가와 다를 더한 값은 134에서 35와 19를 빼면 되겠네요. 그러면 모두 80가구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나와 있죠. 다 마을의 가구 수가 가 마을의 4배다. 4배라는 거는 가 마을 가구 수를 4번 더하면 다 마을의 가구 수가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가 마을의 가구 수는 가 마을의 가구 수를 4번 더한 거다. 조금 간단하게 쓰면 가를 4배한 값이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이 얘기는 당연히 다 마을이 가 마을보다 더 가구 수가 많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두 마을 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이 그림은 가마을과 다마을의 가구 수를 합한 그림. 그러면 전체가 80가구가 될 거고요. 두 마을로 쪼개야 되는데 다가 더 커요. 더 많아요. 그러니까 가는 작게, 다는 크게.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런데 다마을은 가마을을 4번, 가마을의 가구 수를 4번 더한 것과 같다. 이렇게도 나타내 줄 수 있겠죠. 그럼 전체 그림에 가가 둘, 셋, 넷, 5번. 가 마을의 가구 수를 5번 더해주면 80가구가 된다. 식으로 바꾸면 가 마을의 가구 수를 5번 더해주면 5배 해주면 80가구다. 그러면 가 마을은 80 나누기 5 하니까 16가구가 될 거고요. 다 마을은 아까 가의 4배입니다. 했으니까 16 곱하기 4 해서 64가구가 되겠네요. 아까 구하라고 했으니까 6번 문제 답은 가 마을은 16가구, 다 마을은 64가구가 됩니다. 6단원 자료의 정리 스텝 1 7번입니다. 그림 그래프를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6번 문제와 연결되는 문제죠. 우리가 6번에서 가 마을과 다 마을의 가구 수를 구했어요. 가 마을은 16가구, 다 마을은 64가구. 자, 그럼 구한 가구 수를 가지고 그림 그래프를 완성할 건데 지금 그림 그래프의 그림이 종류가 3가지가 있죠.
자, 그림 그래프로 나타낼 때는 먼저 큰 단위의 그림으로 가능한 많은 수를 나타내고요. 최대한으로 나타낼 수 있을 만큼. 그 다음에 아래 단위의 그림으로 차근차근 내려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가장 큰 단위가 10가구예요. 그러면 가마을의 경우에는 16가구니까 최대로 가장 큰 그림을 하나 그릴 수 있겠죠. 설명 편의상 각각의 그림을 가그림, 가나다 마을인가 헷갈리겠네요. 첫 번째를 A 그림, 두 번째를 B 그림, 세 번째를 C 그림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가마을에선 가장 큰 A 그림 하나, 그러면 10, 그리고 나머지 6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6은 그 다음 큰 그림이 하나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15, 1로 쪼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A 그림이 하나, B 그림도 하나, C 그림도 하나로 나타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다 마을의 64가구는 A 그림, 가장 큰 10가구 그림을 최대 6개까지 그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4. 그러면 두 번째 B 그림은 4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있는 제일 작은 그림으로 나타내면 돼요.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제일 큰 그림 6개와 그 다음에 4로 쪼개지는 거죠. 그러면 A 그림 6개, B 그림 없고 C 그림 1개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자, 그림 그래프에서 그림을 그릴 때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 같은 크기의 그림은 실제로 그릴 때도 크기를 같게 그려야 되고요. 각각 그림의 분류대로 크기가 구별될 수 있도록 그려야겠죠. 자,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아래 나와 있는 그림 그래프처럼 나타낼 수 있습니다. 6단원 자료의 정리 스텝 1 8번입니다. 수다리네 학교 반별 학생 수를 조사하여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었습니다. 학생 한 명에게 색종이를 5묶음씩 준다면 필요한 색종이는 모두 몇 묶음인지 구하시오. 자, 그림 그래프의 반이 1반부터 3반까지 되어 있고요. 그림은 두 종류예요. 큰 그림은 10명, 작은 그림은 1명을 나타낸다고 나와 있어요. 자, 각 반의 학생 수를 구해 볼게요. 자, 1반은 큰 그림이 2개니까 20명, 10명씩 2번. 그리고 작은 그림이 5개니까 5명, 25명이고요. 2반은 큰 그림만 3개, 그래서 30명. 3반은 큰 그림 2개, 20명에 작은 그림 4개, 4명. 그래서 24명이 되겠네요. 자, 그럼 전체 학생 수는 25, 30, 24를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79명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색종이 묶음수를 구해야겠죠. 색종이 묶음수는 한 학생에게 5묶음씩 줄 거예요 라고 했으니까 79명에게 모두 5묶음씩 79 곱하기 5로 계산할 수 있을 거고요. 계산해보면 395묶음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8번 문제 답은 395묶음입니다. 6단원 자료의 정리 스텝 1 9번입니다. 미달인의 모든 학생들이 각각 수수께끼 20문제를 푼 후 맞힌 문제를 조사하여 나타낸 그림 그래프입니다. 맞힌 문제는 한 문제 5점씩 더하고 틀린 문제는 2점씩 빼려고 합니다. 문제를 가장 많이 맞힌 사람과 가장 적게 맞힌 사람의 점수의 차는 몇 점인지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지금 4명의 학생이 나와 있죠. 그러면 각각 몇 문제씩 맞췄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미다리부터 볼까요? 미다리는 큰 그림 5문제짜리가 3개니까 15문제를 맞췄고요. 자, 수다리는 큰 그림 하나, 작은 그림 3개. 그래서 5와 3을 더해서 8문제를 맞췄어요. 그리고 진다리는 큰 그림 2개, 그러면 10문제. 작은 그림 4개, 4문제. 14문제 맞췄고요. 마지막 영다리는
큰 그림 하나, 5문제, 그리고 작은 그림 4개, 4문제에서 9문제 맞췄어요. 자, 우리가 9번 문제에서 알고 싶은 건 가장 많이 맞힌 사람과 적게 맞힌 사람의 점수 차이니까 가장 많이 맞힌 사람과 적게 맞힌 사람만 찾아보면 되겠죠. 가장 많이 맞힌 사람은 미다리일 거고요. 가장 적게 맞힌 사람은 수다리겠네요. 자, 그럼 미다리와 수다리의 점수를 이제 구해 볼게요. 자, 미다리부터 구해 볼까요? 자, 미다리는 더해야 되는 점수가 있고 빼야 되는 점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전체가 20문제였어요. 그러면 맞힌 문제, 정답인 문제가 지금 15문제. 그럼 오답 틀린 문제가 5문제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를 각각 점수로 나타내 보면 한 문제당 5점 그랬으니까 75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틀린 문제는 한 문제당 2점 그랬으니까 10점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점수로 계산을 해보면 원래 75점을 받아야 되는데 그 75점에서 틀린 문제 빼야겠죠. 10점을. 그래서 65점이 될 거고요. 미다리는. 가장 적게 맞힌 수다리를 볼까요? 자, 수다리 정답수는 우리가 8문제라고 구했고요. 그럼 오답수가 20문제 중에 8문제 맞췄으니까 12문제겠죠. 자, 그럼 맞힌 문제 덧셈이 되는 더해지는 점수는 8문제에 5점씩이니까 40점이 될 거고요. 빼야 되는 점수는 12문제 2점씩이니까 24점이 되겠네요. 점수 계산을 해보면 40점에서 24점을 빼야 되니까 얼마가 될까요? 16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미다리와 수다리의 점수 차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가장 많이 맞힌 사람 미다리가 65점, 가장 적게 맞힌 사람 수다리가 16점, 점수차는 49점이 되겠네요. 9번 문제 답은 49점입니다. 6단원 자료의 정리 스텝 1 10번입니다. 어느 분식점의 요일별 팔린 김밥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그림 그래프입니다. 월요일에는 화요일 판매량의 9분의 7만큼 팔았고 수요일에는 월요일과 화요일의 판매량을 합한 수의 8분의 3을 팔았습니다. 목요일의 판매량은 전체 판매량의 5분의 1일 때 금요일에는 몇 주를 팔았는지 구하시오. 자, 먼저 그림으로 나타내져 있는 화요일과 목요일을 한번 구해 볼게요. 그림의 종류 두 종류고요. 큰 그림은 10줄, 작은 그림은 한 줄을 나타낸다고 되어 있네요. 먼저 화요일. 화요일은 큰 그림 3개니까 30에 작은 그림이 6개. 그래서 36줄. 그 다음에 목요일은 큰 그림 3개, 그리고 작은 그림이 4개. 34줄 팔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지 않은 월요일부터 한번 해결해 볼게요. 월요일에 대한 조건은 월요일에는 화요일 판매량의 9분의 7만큼 팔았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월요일은 화요일 판매량의 그러면 36에 9분의 7만큼. 자, 그럼 36의 9분의 1을 먼저 구해볼까요? 그러면 36을 9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니까 4줄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9분의 7이니까 월요일은 4 곱하기 7에서 28. 자, 그 다음에 수요일은 월요일과 화요일의 판매를 합한 거에 8분의 3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수요일은 월요일과 화요일의 합의 8분의 3이네요. 그러면 28 더하기 36 하면 64의 8분의 3을 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8분의 3을 구하기 위해서는 8분의
1을 먼저 계산해야겠죠. 64를 8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 8줄이 될 거고요. 그렇다면 수요일은 8분의 3이니까 8분의 1의 3번 있는 24줄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목요일의 판매량이 전체 판매량의 5분의 1이래요. 그러면 전체 판매량을 모르죠. 그러면 전체의 5분의 1이 목요일이라고 했어요. 그럼 목요일은 34예요. 그러면 전체를 5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가 34라는 얘기니까 전체 판매량은 34의 5배가 되겠죠. 그러면 170줄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월, 화, 수, 목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금요일의 판매량을 구할 수 있죠. 전체 170줄에서 월요일 28 빼주고 화요일 36, 그 다음에 수요일 24, 그리고 목요일 34까지 차례대로 뺄셈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금요일에는 48줄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차근차근 나와 있는 조건을 먼저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림 그래프로 나와 있는 걸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문장 안에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그림으로 나와 있지 않은 요일들을 구해서 마지막 우리가 원하는 금요일의 판매량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10번 문제 답은 48줄입니다.